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LNF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669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NF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LNF는 이제 2차전지 재료로 들어가는 양극재 물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때에는 이 부분에는 이제 LG화학과 대규모 수주를 하면서 높게 상승했고요. 그 이후에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폭스바겐이 각형으로 돌아선다고 하면서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약 2.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LG화학과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법정 소송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LNF 또한 타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LG화학이 이제 대부분이 파우치형을 폭스바겐이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폭스바겐에서 이제 파우치형 줄이고 각형을 많이 이제 쓰겠다고 하면서 LG화학의 양극재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이 LNF 또한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약 1.9%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약 3.7% 정도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LNF 또한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점은 아직 64,600원 구간의 지지선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은 이 지지선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이 지지 받으면서 바로 반등 줄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64,600원대의 지지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아래쪽에 이제 59,400원대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 받으면서 반등 줄 확률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72,700원 구간, 64,600원 구간 이 구간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횡보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 주어야지 박스권 돌파하면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NF의 재무 상황 살펴보시게 되면요. LNF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년도에 적자 기록했다가 20년도에 흑자전에 성공했고 올해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빨리 1분기 실적이 나와 주어야지 어느 정도 상승해주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폭스바겐에서 각형으로 바꾼다고 해도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재료를 만드는 그런 양극재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과 같은 2차전지 완성체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겠지만 2차전지 소부장 같은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느 정도 LG와 관련해가지고 폭스바겐 이슈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64,600원대 지지선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오게 된다면은 반등 주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만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지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직 장이 끝나지는 않기는 했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세가
되면서 시작되면서 오늘 0.2%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7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약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간에는 미중시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요.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게 끝나지는 못했습니다. 공동 발표문도 못 냈고요. 그리고 이제 회담 내용 잠깐 살펴보면 이제 토니 블링컨이라는 미 국무장관은 이제 중국의 행동이 규칙 기초한 세계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고, 양제츠 중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미국이 중국 공격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동한다면서 내정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격을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기만 하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어느 정도 이제 미중 갈등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어제 이제 나스닥을 제외한 다우존슨과 S&P 500이 이제 약간 하락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면서 약 0.2%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 지수의 방향성 조금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 우려가 재부각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의 연방준비제도 FED가 대형 은행에게 부여했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규제 완화 정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 SLR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SLR이라는 거는 이제 국채를 포함한 위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왜 이제 연장되지 않으면 안 좋은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연장되지 않고 SLR 면제 조치가 연장되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이번 달 말에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SLR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채를 포함한 위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한 이제 제도인데, 연준은 이제 지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채를 비율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되게끔 규제를 완화해 줬고, 그 시한이 이번 달 말까지였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은 이제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사도록 유도해 시장성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조치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이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서 국채 수요가 늘어났고, 결국 국채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채를 대형 은행에서 사게 되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 국채라는 것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 금리를 잡아왔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말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기준 이상으로 갖고 있던 국채를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금리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시가 어느 정도 흔들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 유지하다가 이후에 SLR 규제가 이제 면제가 만료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지수 자체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등과 같은 이유로 미중 갈등 우려 그런 점으로 약간 하락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7거래를 상승했다 보니 약간 차익 실현 매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수를 예측해 보면 아무래도 미중 갈등도 심화됐고, 그리고 이제 SLR 면제 규제도 이번 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혼조세 보이면서 그 이후에 연준에서 어떤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금리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서 지수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SLR 면제 조치가 해제되게 되면은 금리가 상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연준에서 조치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조치 취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혼조세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지수의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세 유지하면서 지속되게 된다면은 이 LNF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박스권 그릴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LNF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더라도요,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양봉 마무리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운봉 약간 그린 것 같고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 전환해주면서 기관도 매수세 전환해 주어야지 큰 폭으로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NF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매수세로 전환할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LNF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LNF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요, 가장 위쪽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라이브라고 깜박거리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여태까지 21년도에 여태까지 이제 매일마다 추천해드린 종목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제 저번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오전 7시 42분부터 이제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서 전일 미증시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시황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3개가 추천되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가 추천이 들어가고 있으며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에는 3종목이 추천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추천이 들어갈 때는 이제 추천 종목명과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